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약을 먹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다이어트 한약만 먹게 되면 살이 알아서 쭈쭈쭉 빠질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광고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채 다 얻지도 못하고 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한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나한테 딱 맞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드실 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시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한의원들이 많이 있고, 각각의 처방하는 처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효과의 방향성은 좀 비슷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향성을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대사를 항진시켜준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욕 조절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효과를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이어트를 100%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7, 80%밖에 성공하지 못할지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대사를 항진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게 되면 마치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고 났을 때 괜히 더워지고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약의 힘을 빌려서 마치 내 몸이 운동한 것처럼 몸을 대사를 확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기본적으로 먹게 되면 대사가 항진되고 이 대사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체지방이 분해되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한약을 먹고만 있어도 어떤 안 먹는 것보다 대사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생겨서 체중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냥 그 한약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운동해서 내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 노력에 한약을 같이 복용하신다면 그 효율이 2배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서 운동을 열심히 관리를 2~3달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운동한 거에 비해서 살이 너무 안 빠진다. 그래서 혼자서 운동하다가 효율이 너무 안 나서 좀 다이어트 어떤 치료를 받아보려고 내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한약을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더 땀도 많이 나고 실제로 분해도 더 빠른 것 같고 체중도 더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약이 갖고 있는 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그것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켜서 활용하셔야지 내가 충분히 어떤 그 한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욕 조절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식욕이 너무 많으니까 식욕이 정말 1도 없게 만들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정말 말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물론 한약을 통해서, 다이어트 한약을 통해서 식욕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한약을 끊었을 때 어차피 식욕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살아난 식욕으로 먹는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로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식욕을 조절하되 이 목적은 뭐냐면 다이어트 한약의 목적은 내가 이걸 가지고 식욕을 완전히 조절해서 완전히 굶을 거야. 이게 사실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 혼자서 식단을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역할로서 다이어트 한약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냐면 식욕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위장 기능이 망가지지 않고서야 언젠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욕은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 내가 배는 조금 고픈 것 같은데 뭐 안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네. 혹은 때가 돼서 배고파서 내가 배가 좀 고프네 하고 식사를 했는데 적당히 먹거나 이전보다 좀 덜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불러서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최고의 조절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식욕 조절해서 굶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먹는 양을 조절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식단을 좀 건강한 식단으로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좀 불규칙적으로 식단을 했다면은 좀 규칙적으로 식단을 만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의 식생활 패턴을 개선할 때 혼자 어려우니까 다이어트 한약의 힘을 빌려서 지금 개선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의 어떤 그 효능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효능을 이용하면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내 생활 패턴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드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서 이제 사실은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습관을 사실은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약을 끊게 되면 식욕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먹는 게 식욕이 늘어나서 먹는 양이 점차 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먹는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 결국 요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요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패턴이나 그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은 그 자체로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내가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운동 습관을 만드는데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다이어트 한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고 시중에 여러 다이어트 한약에서 이제 많은 다이어트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건데 그때마다 꼭 이 얘기는 기억하시고 다이어트 한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이어트의 효과인 식욕 조절 부분 이걸 이용해서 식단을 내가 그 건강한 식생활 패턴으로 만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대사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면 한약을 안 먹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죠. 분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뭐 건강적인 부분이야 각각 뭐 다 다를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그때 그 전문가분과 뭐 상담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이걸 토대로 잘 이용해서 뭐 다이어트가 사실 평생의 숙제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렵죠. 이 내용 토대로 이번에는 이 어려운 숙제 제대로 해결해내서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